안녕하세요. 분양권 평면 분석 TV입니다. 오늘은 호반 서밋 목동 준비해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호반 서밋 목동은 서울시 양천구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위치해 있고요. 신정재정비 촉진지구는 현재 1-3, 4, 2-2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 2-2에 해당하는 부지입니다. 호반 서밋 목동 입지상 가장 장점은 지금 양천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신정 내거리역, 양천구천역, 그다음에 목동역, 오목교역 정도가 아파트 단지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신정 내거리역을 끼고 있는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목동학원가, 이쪽도 목동학원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아래쪽 목동학원가에 근접해 있다. 그 점은 확실히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겠는데요. 서울 양천구 내에서 그나마 신축이라고 하는 아파트들은 신정 내거리역을 중심으로 현재까지는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에 해당하는 신정 뉴타운 두산 2부, 롯데캐슬, 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 그리고 공사 진행 중인 바로 위에 레미안이 있겠죠. 그 중에서 호반 서밋 목동은 신정 내거리역 1번 출구에서 약 230m, 직선거리 230m 떨어진 위치에 입지해 있고요. 현재 신정 내거리역 주변에서 남아있는 게 신정 1-3과 4인데 입지면으로나 아니면 주변 조망면에서는 호반 서밋 목동이 더 좋아 보입니다. 배치도를 보면 총 세대수가 407세대로 좀 세대수가 작은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300세대가 넘는 단지니까 리스크는 좀 적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평형대는 임대 3구, 4구를 제외한 현재 일반 분양은 5구, 84입니다. 단지 출입구는 이 북측에 위치해 있고요. 도로가 가다가 중간에 끊긴 거는 데크로 들어간다는 얘기이고요. 이제 지하주차장 자체가 단지를 진입하면 바로 데크로 진입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의 형태도 남쪽으로 높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계단의 위치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단, 두 단으로 형성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대 위치는 201동에 위치해 있고요. 204동만 다시 특별히 놓은 이유가 특이하게 204동 저층 부분에 일부 임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라고 가져왔고요. 204동의 위치는 제일 남측에 있는 커뮤니티 광장 좌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층수 잠시 보시겠는데요. 지금 북쪽으로 11층에서 14층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남쪽으로 8층, 10층, 14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제일 중심 부분이 17, 19층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측의 단독주택 부지들이 3에서 4층 부분이고요. 동측도 대부분이 3에서 4층인데 여기 로마 아파트만 9층으로 좀 높게 솟아있고 남측으로도 서울 남명초등학교랑 이 근린공원 부지들은 낮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북측으로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아파트의 경우가 인접한 아파트 동들이 15층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15층 구간 자체가 저희 대지랑 직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15층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단지 내에서 바라보는 이런 통경축 부분들은 좀 뚫려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단지 내에서는 어차피 후면에서는 사실상 뭐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이 전면 부분을 보시면은 202동부터 봤을 때는 앞에 단독주택 부지를 가로질러서 근린공원까지 열려있는 형태의 조망들을 가지고 있다. 그 조망들은 3호, 4호 라인들이 누릴 수 있는 조망들이겠죠. 207동, 6동, 5동의 경우에도 뭐 조망 자체는 앞에 높이들이 낮으니까 열려있는 조망이라고는 하겠지만 202동의 3, 4호 라인, 203동의 3, 4호, 204동의 3, 4호 라인이 제일 좋을 것 같다. 커뮤니티는 이 중앙에 파인 부분이 이쪽 썬큰 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이쪽이 203동의 1호, 이쪽이 206동으로 보여지고요. 실내 공포 연습장이랑 작은 도서관이 206동 2호 라인 하부에 위치할 것 같고요. 피트니스 클럽하고 GX룸이 203동 1호 라인에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위치로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민회의실과 독서실의 경우에는 206동 4호 라인 하부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 동선상에서 접근하기 쉬운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지 규모가 400세대급이다 보니까 커뮤니티 시설 자체는 규모면에서는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9A는 204동 207동에 위치해 있고요. 59A 중에서 조망이 가장 좋은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204동 4호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204동 1호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 전면이 다 뚫려 있어서 막힌 거는 없어서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근린공원을 바라보는 204동 4호 라인이 위치상으로는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평면도 보시면 안방이 3.2에 3.3. 보통은 이쪽에 장을 놓고 어딘가에 침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침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말고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이쪽 부분에 침대를 놓고 장을 놓고 가구 구성이 전혀 안 나와요. 오히려 상부에 600짜리 장을 놓고 이 하부에 2.1m니까 하부에 이렇게 침대 놓고 사용하시면 문이 보통은 900에서 1000이니까 나머지 침대 바짝 붙어서 2.1 하면은 공간 구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전면에 위치해 있는 2.4m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가구 구성 자체가 어려워서 모델하우스도 가변형 벽체 전체 터서 거실로 이용하는 걸로 인테리어를 한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가변형 벽체 털고 이쪽을 서재로 이용하는 게 더 공간 활용 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겠다. 후면 침실의 경우에는 전면 2.75에 깊이 3.3m고요. 2.75일 경우에는 침대가 2.1m니까 방향으로 가구를 놓고 사용을 하시거나 굳이 이쪽 방향으로 침대를 놓겠다고 하시면 사실 여기 남는 공간이 1.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책상 놓고 해서 이 공간 자체가 협소할 수는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방의 경우에는 디귿자 형태로 해서 3.9m 정도 되고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수납은 많지 않다. 현재 위치에서 식탁 구성은 세로형은 안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벽에 붙여서 가로형으로 해서 작은 2인용 식탁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냉장고를 집어넣게 되면 살짝 돌출되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 넉넉한 4인용 식탁은 놓기는 힘들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여기에 세탁기실이 있고 현재 공간 구성으로는 2층으로 쌓아야 될 것 같은데 2층으로 쌓으면 우선 창문은 가릴 것 같다. 모델하우스를 보면 이쪽에 열교환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 열교환기는 소음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대피 공간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대피 공간이라고 알 수 있는 거는 이 창호 형태를 보고 제가 아는 거예요. 제일 안쪽에 실외기실이 있고 실외기실과 발코니 사이에 대피 공간이 있다. 거실은 3.7에 깊이 4m 정도 되는데요. 3.7에 2.4를 더한 이 전체 6.1m에 해당하는 공간을 거실로 사용하는 게 일단 가구 구성원이 맞다면 현실적일 수 있겠다. 59 B타입도 59 A타입과 동일하게 204동과 207동에 위치해 있고요. 그러면 조망 자체도 3호 라인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204동의 2호 라인과 207동의 2호 라인도 일단 앞에 층수들이 낮기 때문에 7, 8층 이상 올라가면 조망 자체는 열려 있을 것이다. 현재 향으로는 남서향과 남동향으로 이루어진 세대이다. 동일하게 59 A타입처럼 가구 구성 자체는 안방 상부에 가구 구성하고 침대 놓고 사용해야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방 사이즈는 전면 3.2에 깊이 3.3. 작은 방은 안방에 인접해서 붙어 있고요. 일단 2.7에 3.9, 2.45에 3.9 방 2개 형태로 되어 있고요. 2개로 쪼개서 쓸 것이냐 아니면은 가변형 벽체로 확장해서 쓸 것이냐는 선택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보시면은 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안방 부분 자체에 가구를 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오히려 2.7m 공간에 아이방을 주던 하고 2.45m
공간에 드레스룸이나 이렇게 구성해서 사용해야 될 수도 있겠다. 주방은 3.45m고요. 현재 뭐 냉장고, 세탁기 넣고 나면은 식탁 구성 자체가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식탁 구성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가 가장 큰 의문이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제일 안쪽에 실외기실이 있고, 실외기실 다음에 대피 공간, 그 다음에 발코니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발코니도 세탁기랑 건조기 2단으로 쌓아서 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창은 가려질 수 있다. 거실은 3.7에 깊이 4.1m 정도 될 것 같고요. 가변형 벽체를 대안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3.7m짜리 거실을 이용해야 될 거다. 59A에는 그래도 신발장과 작은 팬트리 공간이 있었는데 59B는 좌우측으로 신발장이 제시되어 있다. 84A는 202동, 203동, 206동 1, 4, 5 라인에 위치해 있고요. 향으로는 공통적으로 남서남동향을 바라보고 있고, 조망면에서는 203동 4, 5 라인, 202동 4, 5 라인이 앞에 단독주택지를 가로질러서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이 가능할 것 같다. 그나마 206동 1호 라인의 경우에도 중고층 갔을 경우에 앞에 조망은 열려 있다. 방 구성은 안방이 3.9에 3.6m, 그리고 파우더룸을 지나서 드레스룸이 있는데 드레스룸을 거쳐서 대피 공간 지나서 실외기실로 되어 있는 공간 구성이고요. 84A의 경우에는 공간을 지나쳐 가야 되기 때문에 드레스룸 자체를 온전히 지금 구성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보시면 공간 구성하기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원래대로면은 이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의 일직선상에서 장을 구성을 해주고 이쪽 면에다 침대를 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도화가 있기 때문에 침대를 놓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지금 장 구성하고 침대를 여기다 놓고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침대를 이쪽에 놨을 때 뭔가 장 구성 자체가 사실 보시는 것처럼 잘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빌트인으로 구성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안방에 대한 가구 배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특이한 점이 일단 인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안방 전면에 이제 발코니가 있지만 그런 발코니를 작은 방 전면에 놔뒀다. 작은 방은 2.7에 3.0, 3.0에 3.5로 구성되어 있고, 2.7에 3.0이면 이쪽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고, 3.0에 3.5면 방 구성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하지만 이쪽 방향으로는 북서-북동향이다. 주방은 지금 D자 형태로 해서 전체 길이는 4.5m, 가구 구성은 아일랜드 식탁을 끼고 이렇게 T자 형태로 공간 구성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장 수납도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놓고 나면 사실상 많지는 않다. 가뜩이나 수납이 없는데 조망이 좋지도 않은 공간에 이제 좀 넓게 뚫린 창호를 사용했다. 오히려 조망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좀 작은 창호를 사용하고 전체 상부장을 좀 많이 줬어도 좋았을 뻔했는데요. 좀 이런 점은 좀 아쉬움이 남고요. 주방 우측면에 발코니가 있고 발코니에 역시나 세탁기, 건조기 2단으로 쌓아놓고 사용할 정도 공간밖에 안 된다. 거실은 4.5에 4.1m로 공간 구성 자체는 작지 않고 4.5에 4.1m 정도면 원하는 가구 배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경기도 평면들 보시면 어떻게든 이렇게 앞뒤로 3면 발코니까지 막 내가면서 사용하는 평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발코니를 70%로 좀 제한을 두고 있고 100%까지 쓸 수는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심의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서 사실상 이게 된다 안 된다 리스크를 지고 설계사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발코니 공간을 100% 활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방 구성 자체가 더 협소한 평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설계자의 잘못이 아니라 서울시 자체의 법규가 문제다. 84B타입은 202동, 203동, 206동에
위치해 있고요. 202동에서 향은 남서향 또는 남동향으로 이루어진 단위 세대이다. 조망은 202동에 3호 라인, 203동에 3호 라인, 206동에 2호 라인이 앞에 4층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중저층 이상은 가장 많이 열려 있을 것이다. 단위 세대 보시면 안방이 전면 3.65에 4m, 드레스룸이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드레스룸 규모로는 적은간으로 부족한 거는 모두가 다 아실 거고요. 장구성은 현실적으로 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구성을 하고 침대를 사용할 방법이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장구성하고 이쪽에 침대를 놓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겠다. 84 B타입은 A타입과 다르게 안방 전면에 발코니가 있고 작은 방에 발코니가 없다. 발코니 서울시는 70%밖에 사용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작은 방은 84 B타입도 안방하고 인접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전면 3.1에 3.0 공간이 일단 3m 넘어가면은 침대 놓고 가구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구 놓고 침대 놓고 뭐 책상 놓고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공간이 현실적으로 자녀방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 2.75에 4.4m 공간도 1.5m짜리 더블 침대를 놨을 경우에는 조그만 책상을 놓고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어려울 거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2.1짜리 침대 놓고 나머지 이쪽에 가구 구성을 해서 뭐 작지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주방 길이는 전체 4.6m 정도 될 것 같고 근데 별도로 있는 아일랜드 주방을 기준으로 해서 식탁 구성은 이렇게 놓고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겠다. 수납도 김치냉장고랑 일반 냉장고 놓고 사용하면 크게 남는 공간은 없고 이쪽 공간이 인접세대이기 때문에 주방에 창은 없다. 여기도 동일하게 실외기실이 제일 안쪽에 있고 실외기실과 발코니 사이에 대피 공간 만들고 주방에 인접해서 발코니 공간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2단으로 쌓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규모로 제공이 되어 있다. 거실은 4.6m에 깊이 4.6m 정도 될 것 같고요. 4.6에 4.6이면 공간 구성이 작지는 않다. 현관은 작게나마 팬트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84C는 205동에 위치해 있고 거실 안방이 남서, 작은 방이 북서 방향으로 향이 되어 있고 2호 라인 같은 경우는 거실 안방이 남서, 작은 방이 남동을 바라보고 있다. 조망으로는 일단 거실과 침실은 모두 앞에 막힌 거 없이 뚫려 있으니까 좋고 그나마 2호 라인이 작은 방도 열려 있어서 좋을 것 같다. 방 구성은 안방은 3.9에 3.6m 그나마 84 중에서 제일 멀쩡한 게 나온 형태처럼 보여지고요. 파우더룸과 일직선상에 가구 설치하고 침대를 놓고 사용하는 게 공간 구성에서는 가장 깔끔해 보인다.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 공간도 나름 제일 멀쩡하게 구성해줬다. 작은 방 같은 경우는 2.7에 4.0, 3.0에 3.3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공간 구성은 사실 이렇게 가구 놓고 이렇게 침대 놓고 사용하면 공간 구성은 깔끔하게 될 것 같고요. 2.7 공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침대 놓고 이렇게 가구 놓으면은 공간 구성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주방은 D자 형태로 되어 있고 길이는 5m다. 창문은 이렇게 넓게 뚫려 있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실외기실을 지나서 대피 공간, 발코니가 구성되어 있고 발코니는 모두가 동일하게 건조기와 세탁기 2단으로 놓고 사용해야 되는 정도의 공간 구성밖에 안 된다. 사실상 발코니는 뭐 그 이상 공간 사용하지 않으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식탁 구성은 공간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일랜드와 평행선상에 놓고 사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그리고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놓고 나면 장 구성 자체는 수납이 크게 많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이쪽에 짜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조그맣게나마 팬트리 공간을 제공을 해준 것 같고요. 거실은 전면 4.5에 깊이 3.8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깊지만은 일단은 가구 구성이 이 도어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3.8 정도 깊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구 구성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거실 공간을 커 보이게
사용할 수는 있겠다. 여기도 동일하게 서울시 발코니 70% 규정 때문에 작은 방에 이 1.5m 공간만큼을 못 얻고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현관에 조그맣게나마 또 팬트리 공간 제공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84D 보시겠고요. 84D도 205동 딱 한 라인 1호 라인 밖에 없고요. 향은 거실 안방 기준으로 남동향, 작은 방 기준으로 북동향으로 구성된 평면이고요. 앞에는 열려 있지만 뭐 썩 보기 좋은 조망은 아니다. 그래도 공간 자체는 열려 있다. 그리고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동선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남명초등학교로 배정됐다라는 조건 하에서는 초등학교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 공간 구성 보면은 전면 3.9에 깊이 3.6m고요. 여기도 멀쩡하게 파우더룸과 평행선상에서 가구 구성하고 침대 놓고 사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멀쩡한 공간이 제공되어 있다. 평면으로 봤을 때는 84C랑 84D가 좀 현실적으로 괜찮아 보이네요. 작은 방도 전면 3.0에 3.3, 전면 2.7에 4.0 공간이고 안쪽에 가구 구성 놓고 이쪽에 침대 놓고 뭐 가구 놓고 사용하는 게 현실적이겠다. 2.7에 4.0 공간도 이쪽에 침대 놓고 이쪽에 가구 놓고 충분히 가능하겠다. 주방은 역 디귿자로 4.8m 정도 되고 식탁을 아일랜드 주방과 평행선상에 놓고 사용하는 게 공간 효율 면에서 가장 좋고 김치 냉장고, 냉장고 놓고 나면 수납 공간이 여유롭지는 않다. 동일하게 이쪽에 넓은 창을 뚫어놨는데 그나마 가장 현실적으로 설거지하면서 도시뷰를 바라보면서 설거지가 가능은 하겠네요. 거실은 전면 4.5에 깊이 3.7m 정도고 그 기준은 안방 도어 하단부 기준으로 3.7m니까 실질적으로 공간은 더 넓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다. 여기도 동일하게 실외기실을 지나쳐서 대피 공간 발코니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발코니는 현실적으로 세탁기와 건조기 2단으로 쌓아놓고 사용해야 된다. 거실은 전면 4.5에 깊이 3.7m, 3.7m는 안방, 도어, 하부 기준으로 되어 있고 공간감으로는 전체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공간감은 뭐 이 공간감도 아니고요. 이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일단 공간 자체는 되게 넓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주방에서 부족한 수납 공간은 일부 이 짜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제공해주는 팬트리를 통해서 수납이 좀 가능할 것 같다. 현관 부분에 신발장과 더불어 조그맣게나마 팬트리 공간을 제시를 해준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단 84 평면으로 봤을 때는 84C랑 84D가 현실적으로 그나마 평면은 제일 좋게 나온 것 같고요. 뭐 위치나 이런 면에서도 84C랑 D타입이 있는 205동이 나쁘지는 않을, 제일 좋다라는 말은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좋다라기보다는 205동이 괜찮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204동, 3동, 2동 같은 경우가 일단 근린공원 조망 뷰가 가능한 3, 4호 라인이 현실적으로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 점 참고해서 분양 받으실 때 좋은 결정 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단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